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변압기가 차단되고 전선이 끊기는 바람에 밤새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으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아파트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1,800여 세대 가운데 600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9시쯤. 일부 주민들은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더워서 지금 차로 내려온 거죠. 땀 좀 식히려고. 집사람 집에서 자고 있는데 뭐 그냥 견디고 저만 내려왔죠. 전력 과부하로 변압기가 차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전에 이제 저거 업체가 문을 열면 수급하고 그때 돼야 이제 언제 보고가 될지 그게 나올 겁니다. 땅에 떨어진 검은색 전선이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반쯤 서울 신당동의 한 주택가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저압선이 끊어졌습니다. 전기는 3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인근 주민 50여 명이 정전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 6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재난 수준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에서부터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까지 주문했습니다. 송주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 피해 사례를 일일이 언급하며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닭이나 돼지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폐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폭염도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폭염 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우선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 가동 상황을 왜곡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름 휴가가 본격화하면서 휴양지 시설과 사고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꼼꼼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소식에 당혹감을 표출한 특검은 정치자금을 건넨 드루킹 일당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노 의원을 협박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필요하면 정의당 관련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특검이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드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망한 노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되 드루킹 김 씨와 도모 변호사가 정치자금을 마련해 건넨 배경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드루킹 또는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정치자금 기부한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규명할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은 물론 정의당 관계자에게 협박이 가해졌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해 5월 드루킹이 자신의 SNS를 통해 노 의원과 심상정, 김종대 의원 등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협조를 해주시던가 그런 거에 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 트위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드루킹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해 나가. 특검은 노 의원 수사에 과도하게 치중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공모의 불법 행위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댓글 조작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김경수 등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드루킹 일당이 왜 고 노회찬 의원에게 4천만 원을 건넸었느냐는 겁니다. 경공모 회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 의원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 유서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 의원에게 접근했습니다.
고등학교 동기인 도모 변호사 등을 통해 4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의원은 경공모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공모 회원들은 특검 조사에서 경제 민주화란 목표를 실현해줄 정치인으로 노 의원을 선택해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노 의원이 국민연금을 다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경공모의 한 회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노 의원 지원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드루킹의 계산은 정치권의 판도가 변하면서 틀어졌습니다. 노 의원을 돕던 경공모 회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드루킹은 2017년 5월 SNS를 통해 노 의원을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올 초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드러나면서 정치자금 사건도 다시 불거졌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노 의원이 세상을 뜬 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보좌관이 SNS에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7월 23일을 좌파 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보좌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자축하면서 잔치국수를 먹는 사진을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문구까지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잔치국수를 먹는 사진을 올려 고 노회찬 대표의 죽음을 조롱한 겁니다. 해당 보좌관은 뒤늦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청와대 게시판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오며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생전 언행이 이중적이란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밤새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빈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는 밤새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날이 밝으면서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 빈소를 지켰던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도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당직자들이 조문객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 시간 이후로 일반 시민들이 대거 조문을 하러 몰렸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빈소에서 1층의 장례식장 정문까지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고인이 생전 얼마나 대중의 사랑을 받았는지 짐작해 했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부터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장애인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노동계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치권의 조문도 계속됐습니다. 모두 고인의 죽음을 원통해하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너무도 아깝고 너무도 안타깝고 그러한 저희들 정말 참담한 심정 가릴 수 없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도 나고 참 너무 힘듭니다.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입관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정의당은 당 홈페이지에서 시민 장례위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노회찬 의원 장례는 오늘까지 정의당 장으로 치러지고 내일부터는 국회장으로 승격해 치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 폐쇄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에 부합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북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만을 기다려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Just today show that North Korea has begun the process of dismantling a key missile site, and we appreciate that. It seems to be going very well.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조치가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 내용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Be entirely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made to President Trump when the two of them were in Singapore together. Made that commitment to them orally. We've been. 동시에 폼페이오 장관은 기세를 몰아 북한의 비핵화를 더 압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폼페이오는 정확한 검증을 위해 발사장을 해체할 때 감독관이 지켜볼 수 있도록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북미 후속 대화를 위해 전면적인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보장을 위한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폐쇄 조치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되지만 덕분에 대화 재개의 불씨가 되살아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 중 4자 종전선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국회 업무보고에 나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달 초 통일 농구대회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측이 서해 위성발사장 폐기를 준비한다는 걸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남북미 간 종전선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연내 종전선언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종전선언이 북핵 폐기를 이끌 수 있다며 핵 폐기 전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종업원의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서는 자유의사로 들어온 것으로 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인 조치로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노 의원이 소속했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교섭단체가 4개에서 3곳으로 줄면서 국회 후반기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4석의 민주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고 초대 원내대표는 노회찬 의원이 맡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각 당의 이해 득실을 넘어서서 국회와 민심의 괴리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민평당과 정의당은 국회 운영을 위한 원내대표단 협상은 물론 각 상임위 간사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20석을 딱 맞췄던 평화와 정의 모임은 노 의원의 사망으로 19석이 되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장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자리만 유지될 뿐 각 상임위의 평화와 정의 모임 몫의 간사 지위가 모두 사라진 겁니다. 공동결제 구성 여부는 향후 정기국회 즈음하에서 8월 중순 정도나 해서 다시금 의견을 모아보는. 여기에 교섭단체가 3곳으로 줄면서 당장 국회 후반기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법여권의 개혁입법연대 추진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보수 야권과의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역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 설득에 더욱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짓고 있던 댐이 무너져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는 현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SK건설과 현재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라오스 정부는 이를 긴급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나옵니다. 50억 톤의 물이 덮친 마을엔 지붕만 드러난 가옥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그제 오후 10시쯤 SK건설이 짓고 있던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 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졌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인근 마을 6개가 잠기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라오스 정부가 이 지역을 긴급 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시공사인 SK건설도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댐이 무너졌다라는 현지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 평소보다 3배나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보조댐 1개가 범람했다는 겁니다. 아직 한국인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에 할머니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성매매를 인증한다며 사진을 올린 건데요.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최근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충격적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용돈을 아껴 성매매를 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에 여성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있던 겁니다. 모텔 근처에서 바카스를 팔며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바카스 할머니라 불리는 노년의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인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사진 올리면서 하는 자체가 저는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글은 곧 삭제됐지만 경찰에는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회원이 사진을 직접 찍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면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일베와는 상반된 성격의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가 가세하며 이 사건도 남녀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칼 사진과 함께 일베에 글을 올린 남성을 죽이겠다는 글을 남긴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과격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마치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정신병적인 질환으로 발전. 사진 유포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 명이 넘어가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노출 사진을 받아서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돈 많은 사업가라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남성은 검거 이후에도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즐길 수 있는 일명 랜덤 채팅 앱입니다. 33살 남성 김모 씨는 이런 앱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도용한 사진을 내걸고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한 뒤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범행에 사용된 앱입니다. 20살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 앱에 접속하자 불과 2시간 만에 20명이 넘는 남성들이 대화를 걸어옵니다. 하지만 실명 인증이 필요 없어 화면 너머에 있는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의 컴퓨터 안에선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이 보낸 사진 3,800여 장, 영상 파일 490여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유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진을 이제 달라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 검거 뒤에도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던 김 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시동을 끄면 비상등과 전조등이 번쩍이는데 맨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을 멈춥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시교육청의 지원으로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직접 맨 뒷자리로 이동해 좌석을 살피고 버튼을 눌러야만 차량의 비상등과 전조등이 꺼집니다. 갇힌 아이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경고음이 울리는 버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지만 아마도 더 침착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돌려볼 수 있고 확인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정부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올해 안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만 8천여 대 어린이집 차량이 대상으로 확인벨과 NFC 단말기, 비콘 부착 방식 중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최종 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아동 학대에 국한되었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즉 1회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의 적용 범위를 통학 차량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안전 사고까지. 또 해당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지난 1월 종로의 한 여관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불을 지른 피의자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의 가족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답답한 사연일까요? 소동균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피의자 유모 씨는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여행 중이던 세 모녀를 포함해 모두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세 모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모 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씨는 사형 판결을 기다리며 재판을 방청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반성문을 적어와 자신의 앞에서 읽어 기가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반성문에서 나 또한 아들 결혼식 날까지 받아놓은 아버지라며 큰 죄를 졌다고 말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어떤 상황을 먼저 중요시하고 피해자들의 어떤 상황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올린 청원글에는 열흘 만에 2천여 명이 동의를 누르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유 씨가 다음 달 9일 열리는 2심에서 어떤 선고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직 기무부 대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두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문건을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현직 백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 민 대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하지만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 대령은 해당 발언이 나온 문건이 있다며 맞섰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해당 문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무사와 국방부의 난타전이 벌어진 가운데 한민구 전 장관이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령관실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장관께서 어떤 이중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라고 지시하셨다. 소 참모장은 8장짜리 원본을 만든 뒤 조 사령관이 한 장관에게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 참모장과 함께 계엄 문건을 작성한 기우진 5처장도 한 전 장관의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군 실무자들의 폭로가 연이어 터지면서 전현직 군 고위급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폭염과 강풍 탓에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80명에 육박하지만 불길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주택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화마를 피해 사람들이 타고 나왔던 차들이 그대로 불에 탄 채 줄지어 서 있습니다. Απερίγραπτος, ήταν τρομερός ο αέρας, δεν έχω ξαναδεί. 그리스 중남부 아티카 지역에서 현지 시간 23일부터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그리스 소방청이 현재까지 집계한 사망자 수는 74명. 휴양지로 유명한 마티 마을에서만 26명이 바닷가 바로 앞 낭떠러지 위에서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와 수십 명의 중상자를 감안하면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2007년 펠로폰네소스 반도 산불 피해를 넘어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산불 참사로 그리스 정부는 사흘 동안의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Κηρύττουμε τριήμερο εθνικό πένθος. Δεν πρέπει όμως να αφήσουμε το πένθος να μας καταβάλει.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갑작스럽게 번진 불이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야구 명가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2시즌 연속 리그 9위를 기록한 삼성이 최근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성적이 리그 1위인데요. 가을 야구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삼성의 여름 기세는 식을 줄 모릅니다. 지난주 베테랑 박한이의 이틀 연속 끝내기 안타 승리로 한껏 달아오른 라이온즈 파크의 열기. 구자욱, 이원석 등 타선의 활약에 윤성환, 아델만 등 초반 부진했던 선발진도 안정을 찾으며 최근 10경기에서 KBO 리그 10개 구단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반기 한때 꼴찌였지만 최근 상승세로 넥센을 3게임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이대로면 지금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5강 순위 싸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시즌 연속 9위에 머물며 야구 명가의 체면을 구겼던 삼성. 기지개를 켠 사자 군단이 새 시즌 만에 가을 야구 무대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넓은 하늘의 무대로 멋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해 더위가 달아나는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급강하하며 회전, 또 회전하는 비행기.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는 물감이 돼 하늘을 장식하는데요. 멋진 고개 비행을 선보인 이 비행사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에어쇼의 전설입니다. 무려 1,300번의 공연을 펼쳤다는데요. 혼자 하는 비행은 올해가 마지막. 앞으론 팀을 이뤄 활동하고 싶다고요. 그 모습 빨리 보고 싶네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 하지만 여기 가려면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빨간 머리입니다. 여기도 빨간 머리, 저기도 빨간 머리. 사람들이 주황색 풍선을 들고 한데 모였는데요. 러시아에서 열린 빨간 머리 페스티벌입니다. 이 마을에 빨간 머리가 많아서 이런 행사가 등장한 건 아니고요. 빨간 머리에 대한 관습에 도전하는 취지라고요. 어릴 땐 놀림을 받아 싫었다는 이들. 어머, 멋지기만 한걸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곳에선 비온 뒤 상어 이빨이 발견됐습니다. 손바닥에 올려진 이건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상어 이빨입니다. 미 메릴랜드 당국에 따르면 이빨이 민물인 개울에서 발견됐다고 하니 더 신기한데요. 며칠 전 내린 큰 비로 바다에서 쓸려온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는 왜 빠진 걸까요? 온통 미스터리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얼리였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폭염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열기는 밤더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40.3도까지 오른 영천 신령을 비롯해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 현재 30.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로 이어집니다.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4도, 영천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비가, 제주 산지에서는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관북은 해상에서는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약한 소형급의 태풍인데요. 세력을 키워서 일본을 관통한 뒤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독도 동쪽 35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보다는 아니겠지만 태풍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더 더워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살짝 지나면서 습도만 높아지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에서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 시각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34도, 대구 3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